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건데요. 바로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야?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오늘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실직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잖아요. 이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조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 시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65세가 되기 전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근로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충분한 기여 기간 없이 혜택을 받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수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65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라고 하신다면 안타깝게도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경력이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아, 그럼 65세 넘어서는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일 뿐이니까요. 65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업급여라는 특정 제도에 대한 자격 조건이 그렇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조건은 퇴사 당시 연령입니다. 여러분,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당시의 나이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70세인데 64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어.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퇴사했던 그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4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요건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66세에 퇴사했는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인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 언제 그만두었느냐와 그때 고용보험 이력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퇴직 시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중요합니다. 대충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6개월,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180일이라는 기준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함으로써 실업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80일이 반드시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를 몇 번 옮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중간에 휴직을 했거나 짧은 기간 다른 곳에서 일했더라도 그 모든 기간을 합쳐서 총 180일만 넘으면 인정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등으로 여러 곳에서 일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기간들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이 피보험 단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더라도 총 근무 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충분히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걱정 마세요. 이 180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게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한데요.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냥 때려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생활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경영상 해고, 폐업 등 경영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이 안 된 경우 또는 내가 통근하는 시간이 갑자기 3시간 이상으로 확 늘어나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통근 곤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등 수급 자격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홧김에 사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65세 넘어서는 실업급여 받기. 하늘의 별 따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65세가 되기 전부터 어떤 회사에서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부하면서 일해오셨다면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 조항은 고령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즉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경우 단순히 나이가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규정이죠. 예를 들어 제가 60세부터 어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해서 67세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 하루라도 고용보험 납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64세까지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65세가 넘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고용보험 납부가 끊겼다면 안타깝지만 이 예외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기준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외 조항 덕분에 많은 고령 근로자분들이 65세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실업급여액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3개월 평균 임금은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5만 원이었다면 하루에 3만 원을 받는 식이죠.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무한정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았더라도 이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를 예정이니까 실업급여 하한액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이 하한액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세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혜택이 좀 더 좋은 편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혜택이 더 많아지는 기분이랄까요? 좋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구직 활동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얻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고령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65세 넘어서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이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현재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만약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기금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약 3천억 원, 4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재정 부담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고용지원 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유지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르면 2027년 상반기쯤에는 구체적인 제도 논의를 시작해서 2028년부터는 실제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되었던 분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크넷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전국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희망하는 직종과 조건을 입력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구직 등록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퇴사 관련 서류와 재직 증빙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와 워크넷, 구직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 직원이 여러분의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설명회를 시청하거나 참석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급 중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받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실업급여 인정 및 재취업 활동.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구인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것,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 또는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고용센터는 일정 주기 보통 2주에 한 번마다 여러분의 재취업 활동 내역을 확인하며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의 구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돈 주세요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좀 머릿속이 시원하게 정리되셨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